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로쿠커 법칙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을 한 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류는 인지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을 통해 가지고요. 기아, 질병, 전쟁의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인류는 뭘 추구하느냐 하면은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추구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여기 호모 데우스라는 이 뜻이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종이지 않습니까? 데우스는 훨씬 더 지혜로운 인류라는 뜻인데 데우스는 신을 뜻하거든요. 신이 된 인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과학기술 혁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본주의 시대 때는 인간의 의미는 하늘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정해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인본주의 시대에는 자신의 의미를 내면에서 찾았습니다. 내면의 자아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이렇게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학기술 혁명의 시대에서는요. 과학기술 발달에 의해서 밝혀진 하나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유기체는 그러니까 생물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알고리즘은 어떤 정보와 공식, 수학 공식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인간도 하나의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정보체로 보는 거죠. 정보체로 보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하늘이 정해주거나 의미를 또는 내가 스스로 찾는가 보다는 빅데이터가 더 잘한다는 거죠. 빅데이터가. 내가 누구인지 친구나 아내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디에 올리는 글, 어디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좋아요 누르는 그 글들을 전부 다 이 데이터들을 집합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본다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보체이기 때문에 정보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자유주의도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는 정보가 자유롭게 흘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보체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는요, 이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끝에는 세 가지를 당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모든 경험과 지식들을 기록을 하라는 거죠. 기록을 하라. 사진으로 찍든지 글로 쓰든지. 두 번째는 그것을 업로드 시키라는 거죠. 업로드 시킬 때는 많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시키라는 거죠. 사물하고도 연결시키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연결시키라는 거죠. 내만 그것을 어떤 키핑하지 말고, 그죠? 내만 보게 하지 말고 연결하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고 있는 저의 경험 이런 것들을 말이죠. 이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저의 지식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죠? 이 남들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이 하라리가 하는 그런 이야기에 맞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은 책을 볼 때 포장을 중요시합니까? 내용을 중요시합니까? 당연히 내용이라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런 어떤 포장과 내용물에 해당되는 게 있다는 거죠. 포장에 해당이 되는 것을 외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내용물에 해당이 되는 것을 내적 성품이라고 그래요. 외적 성격과 내적 성품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성격과 성품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약간은 다르다는 거죠. 성격이라는 것은 그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나 스킬 이런 것들을 성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성품은 드러나진 않지만 안에 있는 중요한 그 사람의 성실성이랄까 용기랄까 정직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성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14번째 로쿠커 법칙입니다. 외적 성격입니까? 내적 성품입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사실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치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당연히 외적 성격이라고들 대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에 불일치가 있는 거죠.
내용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들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불일치가 없다면 성장할 부분도 없을런지도 모르죠. 이렇게 내적 성격하고 내적 성품과 외적 성격을 한번 비유를 드려볼까요? 나무에도 겉으로 땅 위로 드러나는 부분인 가지와 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진 않지만 뿌리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적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얕은 이런 나무와 깊은 나무, 겉으로 보기에는 평상시에는 표가 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언제 표가 납니까? 그렇죠. 심한 바람이 불어오거나 태풍이 오면은 확, 그죠?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로 들려버리는 거죠.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념은 압박 속에서 빛을 발하지만은 성품은 역경 속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신념은 압박 속에서 빛을 발하고 성품은 역경 속에서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상태에서는 사람들 다 좋죠. 그렇지만 어떤 그저 아주 민감하거나 어려운 일이 와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품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성품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 요즘에도 뭐 그렇겠죠. 조직에서 해병대 극기훈련 이런 데 많이 보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조직에도 성품이 있는 거거든요. 그 조직의 그 성품을 조금 다르게 어떤 문화라고도 얘기하고요. 오케이, 팀워크라고도 얘기해 둡시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팀의 칼라,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조직의 어떤 성품이, 문화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그런 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런 하드 타임을 줘보면은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진짜 이게 콩가루 조직인지, 아주 진짜로 이게 단단한 조직인지 드러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면은 그 조직에 길러지는 어떤 문화, 성품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해양대학교를 입학을 할 때 말이죠. 입학하기 전에 2주 동안 시키는 내무훈련이 있습니다. 그 2주 동안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죠? 이 부산으로 청운의 꿈을 안고 갔는데 말이죠.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한테 말이죠. 그 어떤 군대와 같은 그런 2주간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2주 훈련이 더 힘드는데 더 어떤 긴장하게 하는 것은 2주 훈련 끝나고 나면은 그 내무훈련을 패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패스를 해야 입학이 가능하다는 거죠. 패스를 해야 입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2주 훈련을 마치고 금요일날 밤에 말이죠. 그 내무 소대장인지 하여튼 책임자가 말이죠. 발표를 하는데 초긴장 상태죠.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패스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안 들리고요. 완전히 조용하다가 조금 있다가 웅성웅성하다가 나중에는 막 안 돼! 그러면서요 막 울먹음 하면서 말이죠. 완전히 비명이 이제 나오는 거죠.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막 동기들끼리 말이죠. 어떤 스크럼을 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기수 39기를 이렇게 외치는 거죠. 거기서 어떤 친구는 39기 혈설까지 쓴 친구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기수들의 칼날을 보는 거죠. 입학을 하고 나서 알았죠. 아,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었다는 것은. 그죠? 한 기수 전체를 패스를 안 시키고 입학을 안 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믿게 된다는 거죠. 조직에도 그런 성품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들은 항상,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리더들은 효과성의 원칙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효과성의 원천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효과성의 원칙은 견고한 내적 성품이라고 했어요. 효과성의 원천은 견고한 내적 성품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갖춰져 효과성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것은 효율성이라 그러고 장기적인 것은 효과성이라 그러거든요. 일과 삶 전부 다 장기적인 것이죠. 장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짜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가짜로는, 그죠?
올바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뢰를 이루는 게 성품과 역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입사를 해가지고요. 초기에는 자기 대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런 어떤 이 스킬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지만은, 이게 어떤 중력으로 올라갈수록, 그죠? 점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의 힘이랄까, 이 성품이 빛을 발하는 것을 경험칙으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능은 주어지는 겁니다. 재능은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품은 선택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성품은 길러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죠? 항상 인생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길러지는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회피를 해버린다든지, 맞서야 될 때 회피를 해버린다든지 하면은 좀 비겁해지겠죠. 그런데 당당하게 맞선다 그러면 좀 용기, 그런 것들이 길러지겠죠. 성품은 길러진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옛날에 사무엘 스마일저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요, 성품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습관들을 기르면은 성품이 길러진다는 거죠. 그죠? 남들한테 경청하는 그런 습관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길러지겠죠. 또 어떤 내가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면 길러지겠죠. 그래서 성품은 좋은 습관들의 복합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성품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긴 인생과, 그죠? 이 어떤 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품이 그만큼 중요하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적 성격입니까? 내적 성품입니까?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모두 다 외적으로는 좋은 성격과 내적으로는 훌륭한 그런 성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